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인공지능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렌즈가 인공지능의 한 분야죠. 지금부터 무엇이든 찾아주는 손안의 마술 램프 구글 렌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글 렌즈 시연을 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인데요. 탭해서 찍었습니다. 검색 결과 중이죠. 자, 바로 검색 결과가 하단에 나오게 되죠. 자, 올려보면 2012년 벤츠 GLK라고 하네요. 벤츠 GLK가 맞는지 모델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K 맞네요. 정확하게 찾아주죠. 구글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렌즈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렌즈로 검색하시면 구글 렌즈 바로 나오죠.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겠죠. 자,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 하단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게 되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 검색 부분에 구글 렌즈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있으신 분은 설치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구글 렌즈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부분의 일부분만 찍어도 과연 찾아줄까요? 찍어볼게요. 자, 바로 찾아주죠. 위로 올려볼게요. 자, 쌍용 티볼리라고 하네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티볼리 맞네요. 자동차의 옆면 전체를 찍지 않아도 이렇게 앞부분이나 뒷부분, 자동차의 일부분만 찍더라도 그 자동차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구글 렌즈에게 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바퀴 근처 부분, 아주 좁은 부분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찾아주죠. 자, 위로 올려보면 기아 레이라고 나오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레이 맞습니다. 대단하죠? 앞부분, 뒷부분 뿐만이 아니고요. 일부분만 찍어주더라도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 구글 렌즈가 대단한 부분은 이렇게 라이트 모양만 찍어도 모델명을 알려줘요. 찍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차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코란도 C 후미등이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볼까요? 자, 코란도 C 정확합니다. 대단하죠? 이 구글 렌즈도 일종의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세부적인 걸 찍었을 때 정확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부분만 찍어도 정확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대단해진 거죠. 자, 그 다음은 장소 검색인데요. 이 장소의 경우는 인터넷에 비슷한 장소의 사진이 올라와 있을 때만 제대로 검색이 되겠죠. 지금과 같이 등기소 같은 랜드마크나 관공서,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찍지 않고 대충 찍어도 검색이 잘 됩니다. 자, 지금 등기소인데요. 이 등기소 이름이 전부 보이지 않고 건물 모양만 이렇게 나와도 검색이 돼요. 자,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건물 모양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비슷한 곳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수원지방법원 장안 등기소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에 장안 등기소라고 나와 있죠. 이런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찾아주죠. 자, 찍어 볼게요. 상가 같은 경우는 간판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사진이 없으면 제대로 찾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 여기는 올리브영 수원 천첨점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인터넷상에 정보가 있는 곳들은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손으로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쪽을 사각형 모양으로 잡아주고요. 아래쪽으로 올려보시면 해당 정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들은 찾아주는 게 어렵죠. 이게 장소 검색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나오네요. 은행 같은 곳들은 다 등록이 돼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명인만두도 바로 나오게 되고요. 평점도 나오죠. 자, 하지만 파리바게트는 없나 봅니다. 예, 이렇게 정보가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건물 아래쪽에 있는 걸 더 잘 찾아주죠. 자, 여기도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없네요. 자, 이런 곳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완벽하게 검색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이 등기소 같이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미 등록이 돼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은 잘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도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건물 1층이 아니더라도 위에 있는 곳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나 다 아는 롯데마트인데요. 롯데마트 같은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당연히 찾아주게 되겠죠. 롯데마트 천천점 지점명까지 나오게 되고요. 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정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길을 가거나 생활을 하실 때 이름이 궁금한 것들이 있고 또는 정보가 궁금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구역을 이렇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바로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방호벽이라고 하네요. 비슷한 모양도 보여주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는 다 찾아주게 됩니다. 도로 안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호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펜스라고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사이즈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주차장에서 많이들 보셨죠? 아주 익숙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죠. 그냥 차량 방지턱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그게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서 검색 누르시고요. 돋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죠. 카스토퍼라고 부르네요. 전부 카스토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 블럭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게 정확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커피들도 많이 드시죠. 이 커피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쇼핑 누르시고요. 박스 사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올리면 가격대가 바로 나오게 되죠. 자, SSG 인터파크 11번가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18,000원, 12,000원, 16,000원이네요.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12,100원이네요. 가격대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쇼핑을 훨씬 규모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구글 렌즈로 한번 찍어보고 구매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쌀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지금 진상미라고 있는데요. 여기 바코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바로 나오죠. 34,900원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29,900원에 팔고 있네요. 하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 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할 때 한번 찍고 검색을 해서 사시면 훨씬 절약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외부에 다니시다가 갑작스럽게 번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번역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곳에 카메라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이 되죠. 자, 숨겨진 간식 한 20개. 개는 뚜껑을 열고 발과 코로 뼈를 제거하여 간식을 찾는다고 하네요. 자, 강아지에게 간식을 재밌게 공급하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때는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바로바로 즉석에서 영어를 읽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와인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와인 고르실 때 굉장히 어렵죠. 산도라든지 당도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와인 라벨을 찍으면 간단하게 와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일단 하단에서 검색 누르시고요. 와인의 라벨 부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밑에 정보가 그대로 나오죠. 몬테스 알파라고 하네요.
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와인에 대한 정보는 터치해서 들어가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떫은 도수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징도 다 확인이 가능하죠. 와인은 정말 잘 찾아줍니다. 제가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거의 다 정확하게 찾아주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찾아주네요. 자, 이번에는 책을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로 된 여러 가지 프린트물이나 서적들은 구글 렌즈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부분을 이렇게 구글 렌즈로 비춰주기만 하게 되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이 제목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알려져 있다면 그것은 사파 덕분입니다. 무아는 스승이기도 했다.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간편하게 읽어볼 수 있고요. 문장이 좀 간단한데요. 좀 긴 문장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알폰소 무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데요. 자, 여기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씨가 좀 섞이죠. 자, 이럴 경우에 구글 렌즈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바깥으로 약간 뺐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자, 문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어 있는 부분은 글씨가 제대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글씨를 이렇게 펴주면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글 렌즈로 책 번역 같은 걸 하실 때는 이렇게 종이가 휘어 있거나 구부러져 있을 때는 바로 펴서 이렇게 비춰주면 깔끔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죠. 이렇게 끝까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종이접기를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1어로 써 있어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한 담보보, 화려한 해바라기, 굉장한 후지도 이 꽃의 수첩에 넣었습니다. 열 때마다 꽃의 표정이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내용을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완벽하게 번역은 되지 않더라도 내용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꽃풀, 꽃의 실루엣을 통해 빛과 그림자가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번역이 잘 돼서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1어도 간단하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사진을 찍어서 번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번역할 단어 사진 찍기,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번역된 텍스트라고 해서 전체 선택, 듣기, 공유, 한국어 다운로드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전체 선택을 누르게 되면 지금 번역된 단어를 마치 실제 텍스트처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복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듣기 버튼이 있죠. 듣기를 누르시게 되면 버전은 포스터 광고 비누에서 의무를 찾았습니다. 주제는 계절의 우화에서 꽃.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를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메뉴는 책 같은 것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텍스트로 옮기고자 할 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글 렌즈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옮길 수 있고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인데요. 그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할 단어 사진 찍기라고 나오죠. 자,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들을 수도 있죠. 일단 듣기 해볼까요? 상한 사회적 행위와 재화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높은 기준이란 대체 무엇이며 자, 이렇게 읽어주게 되죠. 그 다음 전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요.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검색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복사할 수도 있네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부분은 실제 외부에서 우리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죠. 자, 그 다음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풀 수는 없고요. 웹에 이 질문을 게재한 다음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 부분을 찍어주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죠. 실제 문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앞에 번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제대로 결과값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벌써 텍스트가 나오죠. 자,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내가 검색한 수학 문제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답변 한 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찍은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다른 문제죠. 이렇게 웹상에 내가 찍은 문제가 올라온 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찾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찍은 문제를 웹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문제풀이 사이트에 공유한 다음 그 답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은 하긴 했지만 이런 문제를 척척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이 하나 있죠. 이 책에 있는 문제 부분을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텍스트화가 됐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수식 만들기 좀 복잡하죠. 워드나 HWP를 이용하실 때 수식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구글 렌즈로 찍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수식 수정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기와 비슷하지만 계산기는 아니고요. 수식 만드는 전용 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 뒤에 사인, 코사인, 세타, 로그, 적분기호, 시그마 기호 다 있죠. 함수 기호도 있고요. 요걸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렌즈에 대한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인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 구글 렌즈라는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앱을 이미 설치해서 가지고 다녔죠. 실생활에서 바로 접하는 것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보다는 이런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글 렌즈 같은 앱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을 하실 때 또는 작업을 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구글 렌즈도 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인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